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장 시작 40초 전에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자, 8시 59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하락했어도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한다. 코스피는 0.5% 플러스, 코스닥은 0.3%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개별적인 트레이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바쁘게 나오는 많이 힘들어요. 내추럴하게 내추럴하게 좋죠. 부활절이니까 네. 4월달에 부활해야죠. 그럼요. 자, 개장을 했고요.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26일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 증시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가 네. 어제는 코스피가 살짝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버텨주고, 어제는 2차 전지가 끌어주고 또 바이오가 쫙 밀어주고 네. 이런 형태의 코스닥이 선전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 네. 체결 지수는 삼성전자가 1.66% 플러스로 79,500원 다시 한번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삼천당제약도 지금 예상 지수로는 7%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네요. 오늘도 개별 종목에 대한 이벤트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0.7% 상승한 2,75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15포인트로 0.2% 상승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는 미국장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야지 네. 라고 하실 거면 오늘 반도체 아저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950선을 좀 회복을 했거든요. 주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 계속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조선주들 어제 살짝 조정 나왔는데 또 다시 수주랑 이런 모멘텀들 이제 장에서 좀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되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LNF가 또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 27%인가요? 네. 높게 또 형성이 되는. 근데 이게 또 IT 리포트 하시는 분이 써가지고 약간 요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IT 거 있고. 리포트 쓰는 분이 2차 전지. 이 LNF를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와 이어서 이제 바이오 쪽 좀 강한데, 미국장에서도 모더나가 4% 이상 올랐어요. 네.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엔젤로보틱스, 따따상은 아직 아니네요. 그래서 150%에서 지금 시초 대비했을 때는 17% 빠지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 장 시작 전엔 좀 빠지긴 했는데 1억을 또 네. 달성을 해서 미국장에서는 완전 날아다녔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되는 지금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4% 플러스, 하이닉스 2% 플러스, LG엔솔, 삼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기아 이렇게 시가총액 7위 종목까지 모두 다 빨강색이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 0.3%, 에코프로도 강보합, HLB 4% 정도 플러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안에서는 대형주가 좀 강한 움직임이고요.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9%, 여기 대형주 중에서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3.7%, LNF 3%, 삼성전기 3%, 요 정도 순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0만 원을 지금 넘어가지고 10만 1,000원. 10만 1,000원까지 해서 다시 전고점인 10만 7,000원 정도를 다시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좀 강한데요. 역시 제약바이오가 제일 강하겠죠.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8% 오르고, 아이센스, 제이오 이런 종목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포인트.
그 마이크론하고 슈퍼마이크론 피터가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네. 그 각각 6%대 7% 올랐거든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국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쉬웠잖아요. 대형주 뭐 인텔, AMD, 뭐 애플 다 빠졌거든요. 네. 그 유럽하고 중국하고 뭐 견제하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빠졌는데 마이크론이 6% 오르는 거가 왜 올랐을까요? 마이크론이요? 네. 오를만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네. 모르는 거예요. 아. 리포트 나온 거 없어. 슈퍼마이크로 네. 컴퓨터는 JP 모건이 그 커버리지를 재개하면서 1150법 하여튼 올라서 올린 거거든요. 네. 누군목에서 그 리포트를 잘 적어서 올린 거고요. 마이크론은 그냥 실전 나오고 나서 기대감을 했는데 이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얘기도 저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 더 팔 수도 있는데 생산이 부족하다. 누구 때문에? TSMC 때문에. 네. TSMC가 캐파가 결국은 준비가 될 것 같다. 올 하반기나 내년 넘어갈 때. 근데 올 하반기나 내년 넘어갈 때 캐파가 준비되면은 좀 캐파의 여유가 타이트한 것이 좀 타이트가 루스해지면 캐파 GPU를 그럼 어떻게 되죠? HBM을 제대로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서 그럼 누구야? 하이닉스도 잘 되지만은 그 2차 벤더로 생각되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오른 그 시나리오 내러티브가 첫날 나왔다가 잠깐 수로들었다가 네.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하이닉스 좋고 삼성도 좋고 둘 다 좋은 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HBM이 GPU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해서 HBM이 더 팔 거를 못 팔았다 하면은 네. 만약에 제대로 팔면 내년도 넘어가서 누구한테 좋아요? 그 장비 업체 네. 판매한테 좋은 거지. 알겠습니다. 그 시나리오 같이 막 들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고 이번에 한반도체는 만약에 딱 오늘 10만 원 안착해서 끝나면은 네. 아마 이게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 안착해서 끝난다면 지지선이 될 것 같다. 네. 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리포트가 어저께 나온 숫자가 있는데 엄청난 숫자의 포캐스트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아까 삼성전자가 제가 어저께 한 4조 9천억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영업이익? 네. 5조 6천억, 5조 7천억이 두 군데 나왔습니다.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조 5조 6천억, 5조 7천억. 6천억, 5조 7천억. 초반이 아니고 5조 주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포캐스트는 좀 높아지고 있다는 예, 거.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면 뭐 마이크론이나 그런 채팅 보지 마시고 기다려보지. 예. 그런 그 미국의 반도체 훈풍 같은 거 우리나라가 그대로 오늘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죠. 아하,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특별히 많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1.7%, 2.4% 이렇게 올라서 삼성전자 79,500원. 어제 살짝 쉬나 했는데 결국 오늘 8만 원 고지를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수급이 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코스피만 삽니다. 외국인이 근데 코스피 사는 강도가 꽤 세요. 1165억 초반부터 좀 지르고 있고 기관이 765억 플러스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1200억 사고 외국인은 580억 마이너스, 기관은 360억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 쏠림 현상, 어제 이제 코스닥 갔으니까 네. 오늘은 좀 코스피로 쏴보자. 약간 이런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제 쉬었잖아요. 네. 오늘은 반도체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수급의 트렌드 자체가 반도체가 움직일 때 막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AI 또 뭐 HBM 관련된 뭐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이게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AI 뭐 HBM 필두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들 좋다! 요 느낌으로 딱 갔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 뭐 유럽이나 중국 견제하는 그런 애들 빼고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단 필두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급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좀 올라가는 것 치고 저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급이 이 정도면 더 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좀 포인트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를 해줘야 돼요. 지금 코스피만 압도를 좀 해주고 있는데 더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주 두 개가 이렇게 갈 때는 좀 더 이제 훈풍이 돌아야 시장이 덜 위험해져.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상승 종목 수가 제한적이고 이러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요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지 요거가 좀 키포인트로 될 것 같고 뭐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강하니까 외국인 뭐 현물,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비책 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삼성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흐름이 늘어나면은 아마 60% 이상은 반도체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60에서 한 80% 정도는 쏠리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수급은 뭐 코스닥은 좀 쉬어갈 수 있겠죠. 코스닥은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는 상당히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150% 플러스에서 여기서 좀 재밌는 그쵸, 열심히 일들이 천하제일 벌어지고 단타 대회. 있습니다. 네. 천하제일 단타 대회 벌어지고 있고요. 상장일날 150% 플러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화재랑 삼성카드는 배당락 때문에 지금 오늘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거 급락한다고. 삼성카드는 7% 빠지고요. 삼성화재는 오늘 3% 마이너스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 좀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장모 부장님?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산 쪽 뭐 계속 방산.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쉬었던 화장품 쪽에서 일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시초 대비했을 땐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HBM,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HBM 필두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무래도 좀 대형주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굵직한 산업군들 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 오늘 변압기도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변압기 쪽도 나쁘지 않고 좀 이제 뭐 KB금융이나 이런 것도 오늘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저 PBR 쪽으로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산업군들 안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더지 패기 게임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개, 6개 잡아가지고 오른 날은 보내주고 그때 쉬거나 좀 빠지는 종목군들 사놓으면 약간 이렇게 오늘 좀 올라가면 이제 오늘 또 팔아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비중 많지 않게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만 이렇게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패는 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유지를 해보시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살짝 떨어질 때 그 중심에 있던 게 저 PBR, 밸류업 PBR. 프로그램 이런 종목들이어가지고 네. 총선 전까지 얘네 쉬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게 두더지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현대차, 기아 1.4%, 1.6% 오르고요. 나머지 종목들 삼성물산,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런 저 PBR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도 1% 내외, 2% 내외로 또 오르고 있어서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조용한 그런 움직임인데 삼청당 제약만 지금 7% 정도 그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조금 바이오 쪽이 HLB 상대적으로 5%. HLB 6%. 상대적으로는 좀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조용합니다. 근데 그게 상한가잖아. 약간 그래도. 반도체가 가서 약간 이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쪽들 세니까 일단 초반에는 네. 미국장에서의 반영을 좀 할 거예요. 근데 미국장에 사실 좀 음이 두드러지게 나왔었던 게 뭐 반도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또 이제 오늘 SOE 내는 거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나 뭐 쉐브론 뭐 이런 엑슨모빌 이런 쪽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까지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럼 이제 또 어디 가지 하면서 뭐 주목될 수 있는 게 이런 바이오 쪽들. 근데 뭐 네. HLB 이제 5% 6%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삼천당 제약도 사실 좀 물음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갭 그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또 갭 상승했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상승률은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일부 좀 차익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약간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쪽으로도 일단 수급이 좀 쏠리고 있죠. 이게 완전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막 열심히 막 치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좀 수급 블랙홀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요런 것들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수급이 돌기 시작할 때 아마 다른 산업군들도 황하고 또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이제 수급의 흐름들 요런 것들 좀 잘 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 약간 가는 종목만 가니까 그 네. 안에서도 지금 수급이 좀 도니까 그 종목이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저PBR 요거 큰 틀 중심으로 나머지 방산이나 뭐 변압기, 전선, 그렇죠. 뭐 다른 종목들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같이 곁다리로. 곁다리로 살살살살 끌고 가는 거고 네. 이 네 개가 좀 축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어제보다는 살짝 약하고 반도체가 그나마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지금 9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반도체가 조금 수급이 좀 정돈되고 정신 차리면서 장 후반까지도 계속 좀 더 그런 매수세, 강함 이런 걸 끌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적당하다. 적당한 것 같고 느낌 봤을 때는 아하. 그 미국이 전체적으로 약간 빠졌는데 마이크론을 빼놓고는 빠졌잖아요. 네네. 그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이 너무 강하면 오후에 약간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정도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딴 얘기 좀 하면 HLB 리포트가 코멘트가 나온 게 있었어요. 목표 주가는 없었지만은 네. 그 소개시켜 드리면은 HLB 주가가 오늘 올랐다 그랬죠. 네. 그럼 한 16조 되나? 16조까지 안 되겠다. 근데 15조 얼마 조 빠졌는데 16조 700억입니다. 16조. 오케이. 얘네가 그 하고 있는 그 간암 치료제 레보세나립 그거 그 공장 실사가 4월 초 다음 주에는 결과 나온대요. 네. 나올 예정이래요. 그리고 5월 16일 날 FDA 승인인데 뭐 그까지 안 가고 공장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일단 되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간암 환자 미국 간암 환자가 4만 명인데 그 중에서 50% 정도를 타겟한대요. 그럼 그 시장이 이론적으로 한 5조가 된답니다. 5조 정도. 그러니까 5조 되는 시장을 얘네가 타겟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되면은 이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은 27년부터 매출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27년부터. 자, 시장이 5조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27년부터 이게 잘 되면은 그러면 얼마 정도 얘네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기술을 모르죠. 마진이 얼마예요? 이 친구가 한 거는 2조 정도가 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HLB가 5조 시장에서 2조 정도 먹을 수도 있다. 2027년부터. 사실 더 많이 먹는데 영업이익으로 따라서 2조 정도 예측을 했더라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정도. 뭐 영업이익이 뭐 5, 60% 남는 거니까 매출에 영업이 큰 차가 없죠. 2조하고 시가총액 16조입니다. 근데 그걸 믿느냐? 27년 거를? 그거죠. 반만 믿어? 그럼 1조가 되는 거고. 아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해주십시오. 목표 주가 안 적었어요. 공식 포캐스트 아니에요. 네. 근데 글로만 스스스스스 이렇게 해서 참조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HLB 혹시나 뭐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은 리포트 제목이 뭐죠? 리포트? 까먹었어요. 왜냐면 HLB를 안 적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에 이렇게 잘 보다 보니까 그거 있어요. 전문적으로 딱 그것만 커버한 건 아니에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는 코스피 2,800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범석님께서 민준 씨 삼성전자 오르는 거 보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자금이 전기전자에 몰빵 중이다. 머리 삭발 그리고 머리 삭발 다음 주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50 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코스피도 1.2% 오르면서 2,769 계속 상단을 야금야금이지만 쭉쭉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 깜짝 놀랄만한 진짜 놀래야 돼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임산부는 일단 좀 나가세요. 깜짝 놀랄만한. 하이닉스 우리가 할 때 어저께 영업이익 얼마나 했는지 애널리스트 추정이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이닉스 1.5. 1.56조. 오피셜 1조 최근 거가 1.6조였잖아요. 네. 어저께 리포트 나온 게 3개가 있어요. 네. 목표 주가는 20만 원, 20만 원, 21만 원 똑같아요. 20만 원, 21만 원. 21만 원. 제목은 압도적인 이 고공행진 밸류와 구간 진입.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1조 1천, 1조 7천, 2조 4천입니다. 와, 2조 4천 어디예요? 네, 얘기 안 할게요. DB 얘기 안 것 할게요. 같은데? 얘기 안 할게요. 네, 얘기 안 해. 다만 1조 1천억은 좀 경험이 많은 친구고 2조 4천억은 이번 막 이제 새롭게 리포트 쓴 거 같고 신입이에요? 몰라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네. 우리가 평균이 1조 6천 정도라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한 거. 이걸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램하고 낸더 가져. 뭐 가격이 어쩌고 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 여기 2조 4천하고 1조 1천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낸드 가격 차이가 10% 있어요. 네네. 낸드 하나도 잘못됐다. 낸드 가격 차이 때문에 저렇게 갭이 큰 낸드 거다. 가격 상승되는 거 맞는데 10% 초반으로 잡은 사람이 이쪽이겠죠? 아하. 이건 26%가 28% 잡았어요. 근데 아하.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차이 나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 뭐지? 뭐 애널리스트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다. 얼마나 2조 4천원이면 주가 빨리 19만 원 가야 됩니다. 아니 뭐 낸드 가격도 있겠지만 주는 PER이나 혹은 PBR에 아니, 대한 PBR 아니고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목표주간 똑같고 이익 추정이 틀렸다니까. 이익 추정이 완전히 이익치 틀린 게 이익 차가 엄청나다는 더블이잖아 지금. 평균 대비했을 때 6천원 차가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1조 얼마밖에 안 나는데 똑같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 건 거기 곱하는 변수 자체가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이 숫자가 너무 차가. 이거 엄청난 차예요. 엄청난 차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게 놀랄 거지. 나도 몰라. 근데 놀라고 끝입니까? 낸드 이게 봤을 때는 낸드 네. 가격 차이 그리고 하나 있어. 왜냐면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오르면은 네. 재고 평가 손실이 환입되는 것에 대한 예측이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게 뭐 2천억, 3천억, 5천억, 7천억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 도리가 정확히는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차가 났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나오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죠. 오케이. 저는 이제 좀 뽑아내려고 엑기스를 네. 쫙 이렇게 착즙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김장열 본부장님도 그 갭에 대한 아리까리함 아직은 명확하게 뭐가 어째서 그렇게 된 건지 낸드 모르겠다. 가격 차이 플러스 재고 평가 손익에 대한 그 어썸션이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장열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 세 개 중에서 나 어느 모르지. 얘네들은 내가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졸업했으니까. 근데 느낌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굉장한 건데 네. 혹시 오늘 이것 때문에 만약 간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고. 2조 4천억 원에 1조 7천억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는 5조 6천억. 하여튼 그게 따마침 마이크론의 그런 주가가 좋을 때 나와다 보니까 오늘 1%, 2% 정도 오르는 거는 아까 말한 용도 3위가 안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얘기고 아까 알겠습니다. HLB는 아까 그런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조 2천억, 2조라는 거는 네. 그 에너지 숫자 맞다면은 그쵸? 네. 지금 주가가 타당성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는 있어 보인다. 비전문가로서의 뇌피셜을 한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방송이에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딱 아는 것만 정확하게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기 종목에는 엔젤 로보틱스 143% 플러스, 삼성전자 1.8% 플러스, HLB, SK 하이닉스, 삼천당제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NF도 3.6% 오르고요. 그리고 삼성 SDI 뭐 요 정도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7% 그 감사 보고서. 네. 감사 보고서 제출 네. 감사 의견 적정 어제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17% 급등한다는 거. 필에너지는 뭡니까? 필에너지. 차세대- 필옵틱스 필옵틱스 자회사 사자들 차세대 배터리 장비 그치, 기술 인터넷이지. 공방. 그거 이거 옛날인데. 이미 이슈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가끔가다 튀어나오고 필 받는 주식 있어요. 가끔 필 받는 주식.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768, 코스닥이 0.4% 상승 917. 야, 2,800과 1,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조금 떨어진 것 같던데 1,338원.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1,338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내가 어제 보면서 아까 저기 LNF 나왔죠. 리포트 좀 봤거든요. 제가 네. 소개를 안 시키는 이유는 제가 깊하게 몰라서 느낌은 오지만 좋아 보이더라고. 맞아요. 삼성 SDI 느낌 비슷합니다. 그 느낌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안 듣는구나. 듣지 마세요. 좀 요거는 나중에 물어보죠. 심지어 초치는 심지어 브라질 주식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브라질 주식 약간 눈에 들어왔다. 뭐가 있지? 아니 20분 지났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거야. 20분 50분까지 해야 되는데요. 아니, 브라질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누가 썼더라고. 아하, 삼바 ETF.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브라질 그래서 오래간만에 봤지. 네. 거기 저 뭐지? 그 이자율이 얼마고, PER이 얼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쪽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PER이 브라질 지금 8배. 이자 얼마 줘? 한 20% 줘요? 10%. 10%? 금리는 야, 지금 이자 10%만 줘도 주식 안 하겠다. 근데 그 금리를 환차에 5번 연속 내려갖고 11%야.
뭐라고요? 근데 환차익 생각해야 돼. 환차익.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해야지. 맞죠, 맞죠. 네, 그거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ETF를 추천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근데 9시 한 반 정도 지나서 오케이. 조금 잡담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시장 한번 뭐 네. 특별한 거 있으면 봐주시고 없으면은 자료 준비한 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거 혹은 한번 쳐다볼 만한 거 그거 자료 있으면 한번 볼게요. 노려볼 만한 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변압기 쪽이랑 뭐 변압기? 이제 약간 뭐 전기 요런 쪽 지금 전자 괜찮거든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제 좀 코인이 빠져서 그런데 코인도 약간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한 것 같아요. 9,600만, 9,700만을 어쨌든 다시 돌파를 했다라는 거에서 미국장과 지금 괴리가 좀 일부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STO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금 기사를 못 찾아서 분명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제주도로 막 중국인 관광객 막 엄청 간다, 막 10,000명 이상 간다 해서 알려주시고 올랐지. 네,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 요런 게 이제 10몇 %씩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냥 어제 이게 13%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한 장중에 5%대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도 6,000원 안 되지 않아요? 네, 아직은 안 돼요. 워낙 많이 빠졌어가지고. 그러면 나쁘지 않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에서 어제 코스메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화장품 관련된 이슈 있는 쪽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네. 막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기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사는 저도 못 봤는데. 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얘기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로 얘기 들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약간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두더지 게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수출 데이터나 네. 아니면 이런 뭐 이제 변화가 있는 쪽에서의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오르는데 아이패밀리 SC잖아요. 아이패밀리 제가 SC 실리콘 2는 또 유통하는 네, 실리콘 2, 네, 실리콘 미국발. 2가 그렇게 관련되고 있는데 아이패밀리 SC가 가장 싼 것 같아요. 가장 싸다? 화장품 중에서. 내년 기준으로 PR이 10배가 훨씬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싸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건 뉴스가 있는 게 걔네들이 일본 쪽을 뚫고 있는데 네. 일본 쪽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맨이라는 브랜드 로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분기부터는 미국, 캐나다, 영국으로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건은 내년도 넘버를 믿으려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새롭게 일본 말고 네. 일본의 석세스를 다른 쪽에 보여준다면은 아마 내년 숫자가 땡겨지면은 지금까지 주가 많이 올랐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들이 이 업계에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거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시료를 한다면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 음. 그거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현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네. 지금 코스닥 중형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네오셈, MK전자, 예스티, 그건 어, 중형이 아니고 소형이야, 소형. 어버브 반도체 네. 이런 종목들 오르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제 4월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번 주 어느 정도 부활절 지나고 그렇죠. 좀 3월 소화하면서 네. 쉰다고 하면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으로 쫙 가야 되는데 네네. 요런 종목들은 네네. 첫 번째,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두 번째,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기대보다 조금 안 좋다. 실적이? 걔네가 떨어져도 얘는 갈 수 있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얘네들이 엄청 임팩트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얘네 실적이 안 좋으면 스스로 임팩트 받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그런 소부장 애들도 네. 실적 나오는 애들로 네. 골라서 정리해야겠네요. 최근에 정리라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IP나 그 디자인하우스 주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주춤주춤하고 빠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리포트들은 IP나 이런 회사들은 우리 반도체 아까 우리 회사 소부장 일반적인 장비업체 타입이 네. 무슨 공시가 잘 안 나와요. 애널리스트도 실적 나올 때나 코멘트 쓰거나 아니면 미국발 CX에 뭐 어쩌고 해야지 쓰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면은 네. 리포트가 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 시즌을 맞으면은 개별적으로 실적이 만약 쇼크 나면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말씀. 그래서 그 종목들은 하는 건 좋은데 설정하게 낮을 때 세이프티 마진을
그러니까 목표 주가 곱하기 0.78배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안 갈 때 버텨야지 버틸 수 있거든요. 네. 높게 올라갈 때 흥분해서 붙었다가는 나중에 내려갈 때 10%만 내려가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적절히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렇지 않은 주식, 아까 흡프스프하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유진일이고 주성이 그나마 그걸 가져가는 건 그 넘버가 팔로우업이 되거든요. 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오셈은 더 그런 거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30% 해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있으려면 넘버가 나발이고 필요 없이 계속 간다는 자기의 확고한 리듬을 가지면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 안 듣고도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네오셈, 제주반도체 네오셈 가지고 했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거일 그쵸.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적 관계 별로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실적이 이슈가 된다고 누가 갑자기 생각하면은 그 종목이 갑자기 150% 가다가도 30% 조정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 정도의 리스크 탈러런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시장 다시 돌아가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제가 이렇게 쿡쿡 찔러도 이번 주는 별로 나올 게 없는 게 그렇죠. 이벤트도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사실은 개별 종목에 이슈 있는 걸로 트레이딩 장세로 쭉쭉쭉 갔었던 거지. 맞아요. 이게 큰 틀에서 뭐 으쌰으쌰해서 가자. 지금 이번 주는 이런 장세가 아니잖아요. 네. 첫 번째는 3월의 마지막 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 후반에 PC 물가지표 나와야 되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 후반에 부활절이랑 굿프라이데이 있으니까 미국장 휴장이고 그쵸, 휴장이고. 그러니까 다른 굳이 데로 여기서 무리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나 이러니까 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얇고 좁은 느낌. 맞아요. 거래대금 자체는 좀 줄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 독시 노트에 새벽에 조금 적어놨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오늘의 관점 포인트 저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느냐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종목 많죠.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그 갭을 조금 더 벌려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니까 좀 약간 멱살 잡히면서 같이 끌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좀 오늘은 진짜 하이닉스가 지금 3% 넘게 올 거예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더 올라야 돼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이 수급이 옆으로 좀 뿌려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만 나오면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더라도 충분히 좀 시장 자체는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런 동력을 얻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거는 좀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본부장님도 계속적으로 이제 잠정 실적이라든지 이런 예상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주시잖아요. 뭐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특히나 삼성에서의 그 기준치가 또 약간 헷갈린다. 이러면은 또 이 들어왔었던 수급 중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만 3조가 넘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로 이제 4월 들어갈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왜냐면 수출 데이터가 1, 2, 3 다 좋게 나왔잖아요. 반도체 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 저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서프라이즈 나오고 하면은 삭발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로. 2,850 금방 갑니다. 저 2,850 가서 제가 삭발한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죠. 왜 못 하겠습니까? 2,850이라 그랬지 우리가 분명히 2,850. 내가 찍어줬잖아. 근데 옆에만 다 삭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중에 잠깐 올라가면 안 되고 아니, 이쪽으로 끝내. 면접적 삭발했다고. 아니 누가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이게. 나도 지고 시청자도 불편하고 누가 이겨. 돈을 써도 다 이기는 거야. 국장 투자자만 이기는 게임인가 보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예. 끝난 네. 종가 기준. 종가 기준. 확실해야지. 오케이. 종가 알겠습니다. 기준 좋다. 종가 예. 기준으로.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 뒷부분 이거- 변발하라고는 얘기. 예, 불안감을 더하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3.3% 올라서 17만 이쯤에서 5천 원. 반도체 하나 더 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것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재주로 하는 게 맞아요. 소재주를 사는 게 맞다. 소재주를 확대하든지 하는 게 맞아요. 소재- 소재주 뭐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덜 간 종목, 많이 안 간 종목 뭐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되겠죠. 소재주 뭐 있어요?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리스트를 좀... 알아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뭐 있어요? 뭐 저기 뭐 솔브레인, 뭐 DNF, 원익 QNC,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죠. 아, 솔브레인, 원익 QNC. 근데 얘네들은 그동안 조금 덜 갔던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죠. 아. 솔브레인, 원익 QNC, 어.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내가 그거 제가 모르죠.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하나 얘기한 것 같은데. 아, DNF. 아 근데 어쩜 이렇게 애들은 차트가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이 데칼코마니 원래 데칼코마니래. 그런 완전 그냥 똑같이. 한번 피디님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솔케미칼 1%, 솔브레인, 원익 QNC. 솔브레인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이나 모르겠네. 자, 솔브레인, 원익 QNC 안 나오나? 나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나오나 봐. 안 나오나? Anyway,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일어나세요. 주무세요. 아 농담입니다. 피디님 이거 계속 만지고 계셔가지고. 아 근데 뭐 이런 소재주 사는 게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상태에서 안 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주 사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창 가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그쪽으로 가겠지. 음. 근데 일반적인 장비주를 다 사는 건 아니라고. 네. 장비주가 투자를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 음. 네. 오케이. 그 HDMI 선이 안 꼽혀 있는 거 안 꺼, 그 빠진 거 아니에요? 뭐가? 연결이 안 됐네. 연결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요거 연결을 안 했는데. 네, 연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가 좋다. 네. 아니 아까 상승 종목이 이거보다는 좀 더 나와야 된다. 상승 그건 좋죠. 폭으로 생각했을 때. 네, 네. 근데 사실 솔림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상승 종목이 좀 덜 있는 것도 맞고. 그렇죠. 사실 이번 주에 그렇게 으쌰으쌰 욕심내는 것도 조금은 4월달 들어가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8만 원이랑 신고가 이렇게 두 개만 뚫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주는 정말 상징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삼성전자 8만 원 넘어갔다고 이렇게 좋아했는지. 작년 연말 연초에 8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실적 때문에 꼬꾸라진 거고 네, 다시 네. 실적 때문에 기대 가는 거니까 네. 8만 원까지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아니, 그 그래도- 다음부터 테스트가 진짜 되는 거죠. 약간 삼성전자의 몇 년 전에 아성을 생각하면 슬프다 이거죠. 그 예, 얘기였어요. 요거 8만 원 넘는 걸로 아. 무슨 300원 남았네, 200원 남았네 이러고 있으니까. 큰 의미 아, 없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게 조금. 그리고 지금도 그 클로징벨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이닉스가 기준이잖아요. 이제는. 그치, 예. 이제 하이닉스 기준이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삼성전자가 얼마느냐. 핸드폰 얼마나 잘하느냐, 그치. 비메모리 얼마나 파운드 되느냐, 이런 거 잘하느냐, 갖다 붙이는 HBM 하냐 마냐 요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죠. 조금 아쉽죠. 그게 아쉬움 없었으면 이미 2,900, 3,000 가까이 갔겠지. 그쵸. 2,900 정도 갔을지도 몰라. 삼성이 잘했어. 삼성전자 79,700원, 300원 남았습니다. 다들 한번 치겠네. 한 마음으로 영차 해주시면 8만 원 금방 갈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보안 관련주가 상한가 가는 게 좀 있어요. 샌드랩, 모니터랩, K사인, 시큐레터, 엑스게이트 이런 애들이 5%에서 상한가까지 가는데 네. 샌드랩이라는 기업이 저는 잘 모르는데 있어요. 그런 회사 있어요. 네, 샌드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그 보안 기술, AI 보안 기술에 사이버 보안 기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상한가 갔는데 모르겠네. 저도 그런 회사 있다는 거 알고 들었는데 예전에 한 4, 5개월 전에 까먹었어. 근데 일단은 설명이 좀 MS랑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보면 인텔하고 AMD가 미국에 빠졌잖아요. 네. 누가 물어보더라. 인텔 중국에서 중국. 얘네 서버에 들어가는 PC 네네네네. 들어가는 인텔 AMD 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음. 주가가 한 1.7%, 0.6% 빠졌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네 임팩트는 한 1, 2%밖에 안 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비중은 한 27%, 15% 되거든요. 네. 얘네 매출 중에서 인텔 AM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정부가 쓰는 건 10%밖에 안 된대. 계산하면 2.7%, 1.5%니까 그거 약간 하루치기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개별 종목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장원 부장님? 저도 좀 보고 있는데 눈에 특별한 들어오는 거- 거요? 딱히 막 HLB, 그러니까 뭐 있는데 HLB. 아까 했으니까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모레도 바닥권에서 은근슬쩍 막 이렇게 3%? 올라오고 있거든요. 와. LG 근데 생건 어때요? LG 생건? LG 생건도 최근에 계속 좋아요. 오르죠.
네. 오늘은 좀 빠지네요. 오늘 좀 빠르네. 근데 오케이, 최근에 그래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뭐 있어요. 생건이 거의 20% 정도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아모레가 지금 한 10% 정도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소심하게 한두 명의 리더가 나오면은 그 리포트는 다 된다니까. LG 생건하고 삼성 SDI가 이그젝트리 그런 얘기예요. 그런 네. 의미에서 LNF도 약간 그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느낌이 좀 그런 정도? 오케이. 그리고 게임 넷마블 넷마블 게임 요건 나온 자만 레벨업 나 혼자만 레벨업. 그거랑 이제 아스달 연대기 사전 등록 좀 좋은 거 약간 요런 건데 그것도 잘 되고 있대요. 그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그게 넷마블 겁니까? 네, 그 어. 게임 그래서 요 좀 슈퍼 매물대라서 좀 압박은 있지만 어쨌든 게임주 중에서 얘랑 롱투 코리아 요런 롱투 코리아. 애들이 조금 이렇게 오늘 오늘 좀 좀 오르죠? 움직이고 있다 정도 요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도 괜찮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93%, LIG 넥스원이 1.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때요? 이게 다시 신고가 뚫고 좀 가네요. 오늘 21만 7천 원, 좀 중요한 자리에서 좀 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엊그제가 21만 7천 원이었고 오늘 22만 3천 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좀 새로운 고지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도 1.7% 상승 17만 2,400원 정도. 조선주는 어떤가? 조선 좀 쉬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좋았는데 2차전지는 쏘쏘 나쁘다는 게 아니고 1.3% 하나오션 빠지고 네. 있고 빠지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보합이에요. 그냥 오늘 그냥 움직임 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 뭐 방산, 화장품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수급이 선택적으로 넉넉하면 얘네까지 챙겨주는 거고 그쵸, 그쵸, 예. 이번 주처럼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죠. 기준이 되면 그래서 야 너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얘네 먼저 그렇지. 가보자 하면서 좀 뒤로 빠지는 어쩔 수 거고 어쨌든 뭐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건 그만큼 같은 종목과 같은 섹터가 매일매일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섹터랑 종목 안에서 조금 눌린 거를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수익이 넉넉하게 나쁘지는 그렇죠. 않지 않을까. 네, 맞아요. 포트 믹스를 좀 잘 하고. 네, 유동성이 우리가 유동성은 자금이 그 대기 자금도 있고 있긴 있는데 네. 이게 영어 써서 미안한데 딴 사람 썼기 때문에 한번 쓰는데 네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유동성이 어번던트 하지는 않거든요. 어번던트 넉넉하다? 앰플은 맞아요. 어번던트하고 앰플의 차이가 있다. 파고답니까? 파고다. 와닿아서는 얘기야. 어번던트. 어번던트 할 정도면 이미 이 정도 가지고 아, 넉넉하면은. 여기 온기가 여기까지 퍼져갖고 네. 2,900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 레벨까지 못 가는 게 어번던트 하진 않은 거야. 아. 아직 여유는 있는데 네. 할까 말까 앰플. 여러분, 오늘의 단어, 어번던트. 단어 이상했어? 앰플. A로 시작하면 똑같은데 그, 그렇게 뭐 해야지. 하진 않다고요? 어번던트. 앰플 하진 않아. 어번던트 하지 않다고 앰플 하는데. 앰플 한데. 어번던트 해야지 모든 아까 뭐지 이것저것 다 같이 가는데 다 같이 끌고 갈 정도로 아주 강력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쓴 거 아니에요. 딴 사람 하는 걸 제가 지금 갖다가 차용하는 거. 앰플은 충분하다고 어번던트는 넉넉하다래요. 느낌도 달라. 요거 그 사전까지 찾아야 되는. 마이크가 돌아왔어요. 예. 마이크 그 수음이 어번던트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돌아가면 수음이 이렇게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아, 느낌이. 그래요? 왼쪽에 있는 게. 아예 왼쪽에 두고 하실래요? 느낌이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오늘의 이놈의 나라님이 오늘 시장 볼 거 없네. 2차 전지 주주들은 오늘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쉰다고 막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달렸기 사실은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쉬셔도 걱정 없이 그냥 쉬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시장을 좀 재밌게 보고 싶다 하시면 좀 이런 트레이딩 종목으로 그쵸. 전쟁의 소량으로 세계로 들어오셔야죠. 소량으로 엔젤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엔젤 로보틱스 어떻게 됐지? 그럼 그것 때문에 141%. 레인보우하고 다른 게 안 가나? 141%. 더 가나?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로봇주들은 참고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두산 로봇, 레인보우 이런 애들 빠집니다. 조금 네. 1% 내외로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가 상장하면은 그 며칠 전에부터 미리 있는 애들은 쫙 올렸다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얘 상장하면은 얘한테 집중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까지 간다고 봤을 때 네. 뭔가 변화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크게 없어요? 지금은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크게 안 왜냐면은 오늘 반도체가 마이크론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어서 네. 반도체 투톱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상승 종목수도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급도 앞서 말씀드렸었죠.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2천억, 선물 5천억, 외국인 현물 2,800억, 기관도 2,700억 이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가 가기 때문에 최근 수급은 반도체가 가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강력한 수급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수급이 크게 나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장에서도 AI 반도체 좋고 엔비디아부터 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등등등 애들 다 목표 주가 막 다 20%막 30%씩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뺄 이유가 없죠. 실적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하이닉스 이 두 개만 봐도 뭐 4.3%, 4.1% 올라가고 있어. 17만 6,400원까지 갑니다. 아니 목표 주가 와 목표 주가 20만 원, 21만 원 뭐 이거 뭐 금방 가죠. 가기 시작하면. 와 오늘도 가겠네 잘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돼. 어쨌든 그건 안 돼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 네. 가셔야 되면은 또 네. 이제 기대감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기조가 일단 안 꺾일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사실 2차 전지도 그렇게 꺾일 이유가 없는 게 테슬라도 그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크게 막 빠질 이유가 지금은 없어서 음. 그러니까 주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강하죠. 자동차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고 저 PBR 회복하고 있고 바이오 강한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뭐 무난해요. 그러면은 사실 수급적으로 뭔가 박살 나면서 빠질 시장의 시총을 끌어내릴 만한 이런 요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여기서 뭐 크게 뭐 정말 갑자기 뭐 우리나라로 포 날라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막 급락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26일이죠. 화요일. 네.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2,800 가겠구나. 이번 주에 2,800 간다고요? 네, 가겠네. 와 너무 세게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와 갈 수 있겠네? 라고 던져보는 거야. 가겠네라고 하셨잖아요. 왜 가겠네. 손발 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급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이닉스로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3천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2,880억. 둘 다 3천억 삽니다. 거의 3천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은 250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은 오늘 코스피에서 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맞아요.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 IT 이쪽 기준으로 좀 놀고 싶은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저는 그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그냥 놀고 싶은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소외가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대단한 그런 근데 불을 이런 뿜고 장에서도 있습니다. 아까 네. 삼성 SDI 뭐 주가가 안 빠지고 오르잖아요.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음. 사실은 아까 테슬라 오른 거는 테슬라 오른 게 한국에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는 건 오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테슬라 리스 중에서는 CATL 아시죠? 그 배터리 만드는 우리보다 네네네. 걔네가 테슬라하고 라이센싱을 위한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CATL이 저가 그 LFP 그거 하는 맞아요. 주로 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른 바이러도 못 들어가니까 라이센싱에서 테슬라를 서포트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둘 다 좋았겠죠. 근데 사실은 한국한테는 그 뭐 특별히 좋은 뉴스가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니야. 테슬라 주가가 버틴 거지. 근데 그런데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뭐 저기 양극재도 좋습니다만은 LNF도 아까 하고 아까 저기 이런 테슬라 발이 아니고 네. 누구야 SDI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수급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어번던트는 아니더라도 앰플하고 어번던트 사이에서 마음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그쪽 2차 전지가 덜 간다해가지고 네. 그럴 건 없어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예전에는 2차 전지 가면 반도체가 쉬고 반도체 맞아. 가면 2차 전지가 쉬고 그렇게 안될것 이런 같아요. 시속 게임이 있으니까 조금 지수 측면에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가면은 2차 전지가 밑에서 받쳐주고 조금 올라오고 그쵸. 그다음에 반도체가 살짝 쉰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제약바이오랑 같이 끌어주고 이러니까 네네. 지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주분들도 계속 좀 같이 화이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 오늘 준비하신 자료 있어요? 두 분 혹시 가셔야 되는 분? 아니, 저 없으시죠? 있는데 네. 시간이 되려나? 얼마나 하려고 지금 47분인데 하나, 둘, 셋, 넷, 5분 다, 길어 5분도 길어요. 6페이지 준비해요. 아니 그러니까 5분도 길어. 아침에는 3분에 30초. 클로징 벨은 괜찮은데 아침에는 그래도 5분이 쉽잖아. 이거 형 봐봐 지금 그럼 또 하다 끊겠습니다. 예. 하다 또 끊어. 중요한 알겠어요. 거 중요한 거만 얘기할게. 여러분 오늘은 잠깐만 오늘은
시장이 어쨌든 공부하고 아, 다 그쵸, 같이 저, 이렇게 예, 토크하고 공부하자는 거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주제는 재밌습니까? 주제가 그쵸, 재밌어요. 주제가 그러면 재밌어요. 주제 로봇 들고 왔어요, 로봇. 로봇 좋다. 네. 로봇 엔젤의 상장 기념으로 로봇 한번 여러분 이제 로봇 간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에 로봇도 준비해 왔을 때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쭉 들고 왔었고, 요번에는 또 이제 그 로봇 또 산업 리포트 또 약간 읽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조금 정리해왔거든요. 뭐 어차피 하다가 멈춰도 좋은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하셔야 되니까 자료는 준비했지만 어쨌든 뭐 일단 요거예요. 익숙해진 K 로봇 주목받을 이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두 분이 잘 써주셨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유한타 믿고 걸러야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걸려야 아, 되는데 이분들 잘해요.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의 성장은 명확하다. 근데 이제 그거죠. 대신에 상승 요인이 좀 뻔한 게 걸리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고령화 부분이다 해서 새롭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또 이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부에서 로봇 정책이라든지 이런 재정적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와 빅데이터에서 출발한 AI가 향할 곳은 이제 로봇이 하나의 좀 큰 트리거 안에 들어간다. 약간 요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은 로봇 쪽을 보실 때는 협동 로봇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일단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체 산업 로봇 시장이 연평균 이제 한 14%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협동 로봇이 한 34%로 그 안에서도 좀 가장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제가 차트나 이런 거는 좀 못 들고 왔는데 요거 안에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 그 이제 매출 성장률이 다른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랑 비교했는데 생각보다 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민간 업종에 인데 지금 각국 정부에서 이렇게 좀 많은 로봇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나라에서만 하느냐가 좀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국가에서 같이 해서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면 산업적으로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책발로 많은 나라에서 좀 밀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내수가 높지만 이게 좀 신기한 건데 수출로 초점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티브 로보틱스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80% 90% 정도 되고, 뭐 로보티지, SPG 순으로 쭉쭉쭉 내려가는데 한 SPG 정도까지 절반 이상이 수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수출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생각보다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부족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왜 눈치를 봐? 그냥 얘기하세요. 그거 하면 되는데. 로봇. 우리 왜냐면- 로봇 태권브이부터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 지지 않는다. 기스 안 드시는 것 같다. 네, 그 얘기지. 약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 5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위? 5위 정도. 그쵸. 예, 일본, 협동로봇.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어디 얘기했는데 거기를 좀 제칠 수는 아예 없고 한 4, 5위 정도? 한 3, 네. 4위 그러면 정도? 뭐 저기 해볼만 하지. 4, 5위면. 그럼요. 전 세계 269개국 중에서 4, 아니 5위인데. 이게 쫓아가는 게 7, 8등이면 위태로 올 때 확 밀리거든. 이 경험상 탑5 안에 들어야지 스트러글링 하면서 올라가는. 너 영어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더 지적으로 보인다고.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경청하고 있지만 끊지도 않고 얼마나 경청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있다. 수 있다. 그래서 수출로 어쨌든 로봇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도 좋은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 정책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바뀌고 있는데 이건 화면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뭐가 부족하고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요건데 어쨌든 로봇에 이런 애들이 있고 빠진 애들도 있어요. 빠진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종목군들 안에서 수출 비중 높고 협동 로봇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선택을 해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정도로 사실 빠르게 네, 쭉 오케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요거 질문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정말 짧게만 질문을 드린다면 무슨 질문이요? 지금 로봇을 말씀해 주시면 사실 여기서 저희가 로봇 그 한창 핫할 때 두산 로보틱스 막 네, 성장을 네. 할 때 가을에. 3프로에서도 막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막 퇴근길에서도 대담하고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특히, 수출 얘기할 때 좀. 그리고 특히 특허 기준.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액추에이터나 이런 걸 해도 거기 따르는 부속 부품들이 다 일제가 아니면은 미국제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하려면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이걸 큰 파일을 한 번에 키워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저런 로봇주를 노리려면 이런 내러티브를 보고 큰 틀로 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혹은 진짜 수급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그런 특성의 느낌으로 조금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장기 관점으로 보시. 장기 관점? 네, 장기로 쭉 오. 끌고 간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부재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로봇에 대해서 그런 막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감 이런 게 좀 적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것들에서 그치. 사실 테스트 배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다라고 좀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옵티머스나 피규어 01 보더라도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또 로봇 살 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종목군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근데 지금 같습니다. 명확히님 알겠습니다. 얘기한 그런 거 포함해서 네. 작년 6개월 전 얘기고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상장도 많이 되니까 네.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하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보는 방법 중에 전 잘 모르니까 일단 네네. 최근에 나오는 거 리포트 보고 어. 지금 과거에 알고됐던 그 포인트 리포트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과거 거랑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쵸. 그 저는 리포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달라지는지. 저기 애널리스트 그만두고 할 때 과거 내가 썼던 10년 전 썼던 삼성 하이닉스가 위기였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 거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보면서 올해 반도체 어떻게 될까 보는 게 있거든요. 과거 시기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아르구먼트를 같이 하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바라보시는 게 네. 보노님이 얘기한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런 뷰를 좀 정립하는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좀 같습니다. 비교 대상 과거. 그렇죠. 예. 안 그러면 기준이 잘 안 써. 알겠습니다. 열심히 로봇 얘기하고 있을 때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5% 가까이 올라요. 네. 17만 7,800원. 이야, 하이닉스 오늘 안에 진짜 20만 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체감상 마이크론이 6.2%라는데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사실은 프리미엄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KG 아니라고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하루아침에 오버나이트하게 바뀌는 건 아니라면은 6% 이상 가는 건 오바지. 사시는 4.7도 요거는 많이 지금은 가는 좀 거지. 조심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제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은 없고. 어려운 장이네요. 자, 하이닉스가 4.6% 상승폭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진짜 빙다리 형님이 징하다 징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면 안 가네. 79,900원까지 갔다가 하면 안 또 갔어.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그거는 사실은 이익실을 하고 싶은 사람, 이익이 아니고 설레게 하는 거죠. 지겨웠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야, 단지. 아니 근데 지금 물량 털기. 리포트도 좋은 거 나오고 하이닉스도 저렇게 잘 가는데 그 100원을 못 참아요? 그거를 매수를 저기 위에다 그렇게 호가를 걸어놔요? 야 79,900원. 이거 심하다. 근데 최근에 근데 가겠죠. 가겠죠. 그리고 가겠죠. 최근에 보면은 가겠습니다. 개인을 좀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지. 네. 그거는 뭐예요? 개인을 털고 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좀 탄력적으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명민준 같은 앵커들 딱 떨고 가는 거지. 저 떨고 가요? 한미 6위에서 떨궜듯이. 개인은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우리가 먹을 게 아니 없다고. 그때 아니고 한미반도 실전 나오고 한번 상한가 간 적 있어. 기억나요? 올해 한미 한미요. 네, 맞죠. 맞아요. 그때 판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저는 추천을 안 하지만 느낌에 파는 건 아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 갔다가 눌러갖고 옆으로 길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 방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10만 원, 13만 원을 제가 개런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개인하고 기관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털리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더 잘 가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갔으면 좋겠는 건데 못 가도 어쨌든 뭐 그쵸. 이거는 시간의 문제기 때문에 매물대 문제니까. 시간의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8만 원의 벽이 참 통곡의 벽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기관이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3,300억 확대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3,000억 코스피에서 이렇게 둘 다 사고 있고. 둘 다 5천원씩 사겠네. 잘했다. 요거가 잘 들어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해야죠. 뒤에 맛동산 있나요, PD님? 맛동산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식만 하지 마시고 주식 이 자산 비중을, 그러니까 주식 그리고 안에서도 믹스. 포트를 좀 믹스해야 되지만 자산 전체로 봤을 그렇죠. 때도 현금도 있어야 돼, 채권도 적금도 있어야 해야 되고. 돼, 채권도 해야 돼, 부동산도 해야 돼, 주식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뒤에서 맛동산, 저희가 맛동산 팀이 매번 저기 나가서 회의하고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맛동산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배가 고파서 갑자기. 지금 뭐 방금 코멘트 하셔서 500명 나갔잖아요. 알았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 우리 동네 맞춤 부동산, 맛동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수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5천억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네. 삼성전자 8만원과 SK하이닉스 신고가 요 얘기를 하면서 네.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도록 한번 오후 동안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는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